일요일 날 윤석열이 우리는 이제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다. 뭐이씨 스토커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또 웬만큼 한 이야기니까 우리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윤석열의 문자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의 문자. 요거는 안철수의 핸드폰이고요. 윤석열 문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됐어요. 천천히 합시다. 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안철수의 이게 지금 그 핸드폰에 들어온 문자가 문자 숫자가 18,720. 18,000개란 말이야. 잠깐만 이제 이거부터 풀게요. 18,000개란 말이야. 아니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 안철수 핸드폰에 들어온 문자 숫자가 18,000개 다 보겠냐고. 안철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안철수가 짜증이 나가지고 직접 보여준 게 이거야. 근데 직접 보여주면서 내 핸드폰이 얼마나 뜨거운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진짜로 기자가 만져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우리 귀한 안철수를 그렇게 희롱해도 됩니까? 누가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이 억울한 거지. 뭐냐면 아까 보인 이제 그 문자 한번 보여줘봐요. 이제 우리 썩렬이 형 거 문자 한번 보여줘봐요. 내한은 이렇게 2번이나 문자를 보냈다.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가 인증샷을 하려고 내가 보낸 문자까지 깠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자 2개 보내놓고 나는 안철수한테 단일화 제안했다. 근데 안철수는 야 이 새끼야 이게 문자가 18,000개 들어가 있는데 니 걸 어떻게 하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성렬이 형도 이게 낯가림이 심한가 봐요. 안 친한 사람하고 말 못하고. 아니 이게 되게 열받는 게 그거. 내가 문자 2통 보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깬 책임 안철수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윤석열이는 누구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단일화를 원하면 정말 어떻게든지 가서 집 앞에 찾아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안철수한테 단일화 하라고 압박 문자 보내라고 소위 말하면 문자 폭탄 보내라고 선동을 해서 어저께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전화로 내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니 근데 전화가 한 대뿐인가요? 저는 그것도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아니 이제 한 대뿐이든 말든 자꾸 남들한테 알려져 있는 번호는 이거일 테니까 윤석열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해놓고 윤석열이는 저 많은 뭐 몇만 개 문자 중에 2개 보내놓고 난 보냈으니까 끝. 그리고 사실 안철수가 진짜 빡친 거 그 지점이 아니거든. 뭐냐면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이제 방송 오늘부터 투표지 인쇄가 시작돼서 설사 안철수가 사퇴하더라도 사퇴 표시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장제원 가고 이쪽에 이태규 가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도 사실상은 여론조사 단일화 이야기 나오지도 않아. 내가 한 말 그냥 쌩까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고 쌩까는 거야 그냥. 결국 결론은 뭐냐. 안철수가 느끼기에 윤석열 쪽이 당신 포기해. 포기하면 지분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 주변 측근들도 진짜 좀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차피 깨진 단일화라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림이라는 건 언론 보도용 그림. 언론 보도용 그림을 만들어내기 딱 좋은 건 하루 전에 안철수 후보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 사무실에 찾아가겠다. 그러면 안철수는 안 만나고 지방 일정 계속 돌겠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그 약속한 시간에 가서 한두 시간 버티면서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책임 소재가 그 안철수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윤석열은 그냥 말 몇 마디 가지고 말장난으로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안 받은 이유가 있다며. 그 소위 말하면 법사들이 건진 법사 같은 사람들이 단일화 여론조사 하면 진다 무조건 받지 마라.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라도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공당이니까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법사가 건진 법사가 그게 아니라 서초동 애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비들. 그 팀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주쪽의 측근들은 이거 여론조사하면 진다, 이렇게 받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꺼내지를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어떤 경우는 뭐 조작의 냄새가 나지만 막 10% 가까이 이길 때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시간 질질 끌면서 이준석이 말처럼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준석이 담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근 밟아 놓으면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내줘도 우리가 정권 가져간다. 이런 오만들이 같이 합쳐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정식 직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다른 캠프 있잖아요. 비선 캠프에서는 이미 이제 자기 자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장관을 할 거고, 너는 뭘 할 거고, 너는 뭘 할 거고, 다 다리 다 맡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지분을 단 1%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려놓은 이 떡 나눠 먹게 하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선에서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가 그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그랬잖아. 이 단일화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늦었지만 옛날에 단일화 한참 무르익을 때 합당을 하면은 내 밑에 최고위원 임명직 하나 줄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대가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당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아이고, 와서. 우리 그 안철수 형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회를 단신으로 50% 먹고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 화나지? 예. 아, 나쁜 새끼들 진짜. 철수 형 화이팅.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단일화 협상 관련한 과정을 지금 적은 문서에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게 도대체 뭐야? 얘네들 도대체 뭘까요?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아니 그러니까 요건 그거지. 과정을 까겠다라고 하지. 그 사람들 그 협상 과정을 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 자체를 깐다. 이 문서를 깐다. 근데 아니 윤석열은 김건희 증권 기자랑 부동시 관련된 자료나까지 왜 자꾸 다른 걸 깔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까고 있죠. 그러니까 까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잣가고 있네. 근데 이게 뭐 실무자가 협상일지 문서를 만들 때 2017년 만들어진 표를 불러와 내용을 고쳤다. 그 과정에서 제목은 고쳤는데 속성까지 고치지 못한 것이. 이게 무슨. 그러면 야 2017년에 만들어진 표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2017년에는 어떤 이슈 때문에 깐다고 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면 믿지. 2017년에도 이게 이런 거짓말이야.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정말 얘들 진짜 정말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사실상 그냥 하드하듯 장난감 가지고 놀 듯 그런 식으로 이용해만 먹으려고 했던 게 결국은 이런 사단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지지율은 상당수가 역전당했지. 단일화를 지금 사실상 이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막판에 어떤 상황에서 안철수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는 날까지는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줄어들어갔지 지금. 안철수를 주저앉히기 첫 번째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었겠지. 두 번째는 투표용지 인쇄 어제까지 일요일까지였을 거고 또 세 번째는 사전투표 전, 네 번째는 본투표 전인데 그중에 두 개가 날아갔어요. 네. 가장 유효한 게 하나 날아갔어. 사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진정성 없이 뒤하다가 결국 망했다. 윤석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윤석열이 정치권에 나와서 이런 식의 스타일로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다음. 근데 문제는 단일화가 결렬된 거를 후보가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기 드문 그림이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통 좋은 일은 그 후보 본인이 발표하고 큰 안 좋은 건이니까. 일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선대본부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기 마련인데 이걸 실무자처럼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전형적인 경험 부족? 아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뭐 저는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말 몇 마디로 다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윤석열이겠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잘못 배운 게 말 몇 마디 갖고 설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만들어줘서 직접 움직여가지고 나는 안철수를 따라다녔는데 안철수가 나를 피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말맨마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보수층한테 나 피의자다. 난 노력했는데 안철수가 이유 없이 이걸 틀었다. 이거 왜 없어? 안철수가 주장한 거 하나도 안 받아줬으면서 그러면서 피의자 코스프레 한 거예요. 그 나와갖고 난 노력했지만 안철수가 이상한 놈이라 같이 다니라 못한 거야. 이것을 설파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숙취가 덜 돼서 저게 나와서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까는 것 중에 술병도 있고요. 그럴 때는 I'm good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한 번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단일화 이야기할 때도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 근데 사실은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진짜 원했으면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런 노력조차 보여주지 네. 않았다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걸로 다른 건 생각합니다. 없어요. 안철수가 그 단일화 최종으로 그 통보를 할 때 여론조사 통한 경선으로 합시다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 대해만 답을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쌩 갔던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아예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안철수가 잘못했다 같은 소위 말하면 뒤집어 씌우기 신공을 선보였던 건데 그 과정에서 뜬금없이 돌출한 인물이 하나 있죠. 장제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핵관 할 때 우리 노엘이 아버지 그 장제원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단일화의 전권을 가진 대리인. 이름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권 대리인. 정권 대리인. 예. 근데 이게 욕 처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장제원 이야기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장제원이 그 처음에 이거는 이제 윤석열 청문회 때 윤석열 까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장고증명서 장모. 윤석열을 까던 이 장제원이 윤석열 캠프 총괄 실장으로 합류를 합니다.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8월 3일 날 그다음 합니다. 저때 그다음에 이제 뭐 라면 끓여주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들 뭐 음주 문제 같은 것들이 막 하고 뭐 그러면서 장제원이 윤석열 곁을 떠나겠다. 떠났어.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조수진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 나는 후보의 말만 듣지 당대표 말 안 듣는다. 그때 또 등장하는 게 장제원이에요. 나도 모르는 일을 줄줄이 알고 있어. 장제원이. 그러던 장제원이 다시 단일화 정권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그러면은 장제원은 한 번도 윤석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없지. 그렇죠. 건진법사의 그 네트워크 본부 건진법사 최근에 그런 보도는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거 없앴다고 그랬거든. 그게 다른 데로 가고 불법 사무실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그리고 없는 건진법사는 다른 무슨 뭐 다른 단체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선을 자기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해체시켰다. 해촉했다. 다 했는데 알고 보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한 사실조차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모질라서 그래, 모질라서.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 자주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까먹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언론이 윤석열 편을 들어주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장제원이 뒤에 또 다 하고 있었네. 장제원,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직책이 없는 비선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국정까지 간다고 생각해봐봐. 당연히 들어가겠죠. 미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윤석열 보면서 일빵일뻥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뻥을 하나씩 까고 하루에 그리고 빵빵 터지게 웃기는 짓도 하나씩 하고 막 그래서 일빵일뻥이라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거. 근데 윤석열이 더 잘하는 거는 더 웃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지. 예. 원래 직업은 아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비선이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장제원도 내가 비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그 임무는 여기까지 단일화가 결렬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권성동도 자기는 비선 윤핵관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연설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세를 가가지고. 그 말은 나는 최순실인 게 자랑스럽다 이야기하는 이제 거랑 똑같은 뻔뻔해지는 거 거예요. 아닙니까? 이제 진짜 뻔뻔해지는 무서운 거예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장제원이 지금 비선 실세로 등장해서 왜냐하면 전권을 가졌다는 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한테 전화하지 않고도 내가 결정할 만한 예.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 윤석열과 장제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촉촉한지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라면에 계란 2개만 넣어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마차님 바로 통하는 말씀대로 거지. 정말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부러워. 근데 장제원이 그렇게 그래서 어떤 관계냐고 했더니 본인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라서 그래서 안철수 교수와 좀 안다.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이번에 김미경 교수가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맨날 예. 뭐 특혜니 뭐니 해가지고 시비 걸면서 자기들은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선 실세 장보습 씨 이야기였습니다. 장보수. 적적하다며. 피겔리 나올리 썼나 보네. 참네. 자, 예. 여러분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주말에 홍준표를 넘어섰었대요. 홍준표가 55.9고요. 새날이 지금 56인데 대선 끝나는 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0일도 안 남았어. 우리 목표는 그때까지 60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 지금. 자, 50만 구독 때도 이 부탁드릴게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플리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